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제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47살이라는 나이에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끝에 말이죠. 그 금기의 순간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 올해 47입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시대의 평범한 중년 남성이에요. 대출에 치여 살고 승진 경쟁에 지쳐가며 부모님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역시 아내 김수연이었어요. 수연이는 대학병원 내과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2년 전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났을 때 그녀는 정말 의젓하고 믿음직한 여성이었거든요. 환자들을 돌보는 그 따뜻한 손길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죠. 수연아, 왜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 제가 물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픈 사람들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요.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 진솔한 마음에 저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혼 초기 10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 마련을 위해 함께 아등바등했던 시간들, 주말마다 손잡고 나선 데이트, 밤늦게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나누던 뜨거운 사랑까지. 수연이의 부드러운 가슴이 제 등에 밀착되는 느낌과 귓가에 스치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면서 더욱 바빠졌어요. 의료진 스케줄 관리, 병원 경영진과의 회의,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돌보는 업무까지. 그녀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오늘도 응급 상황이 생겼어. 못 들어갈 것 같아라는 문자를 받는 일이 한 달의 절반은 넘었어요. 집에 들어와도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샤워만 하고 바로 잠에 빠져들곤 했죠. 한때는 제 품에서만 잠들던 그녀가 이제는 침대 끝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5일 만에 집에 온 수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여보, 우리 요즘 너무 각자 사는 것 같지 않아? 좀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보자. 하지만 돌아온 건 지친 한숨뿐이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너무 피곤해서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 사이의 모든 친밀감이 사라져갔습니다. 47살 중년 남성인 제가 이런 공허함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라는 생각이 매일 밤 저를 짓눌렀습니다. 억눌린 욕망은 독처럼 제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만 갔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어쩐지 인연이 닿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처제 수진이가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수진이는 3년 전 이혼 후 고향에서 상처를 달래며 지내왔는데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퇴근 후 저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수진이가 서울로 올라오고 싶다는데 집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줘도 될까? 동생이 혼자 고생하는 모습 보기가 안쓰러워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가족인데 뭐. 빈방도 있고. 수진이는 38살로 수연이보다 7살 어렸지만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은 만큼 성숙하고 깊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수연이와 비슷하지만 더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어딘지 쓸쓸한 듯 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째 거의 집에 오지 못하던 수연이가 갑자기 일찍 퇴근한 거예요. 동생을 보고 싶어서 스케줄을 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 언니가 많이 바쁘시구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수진이가 수연이를 안아주며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집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3명이서 함께 한 저녁 식사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동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위험한 시작이라는 것을.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가득했던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혼의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밝게 웃으려 노력하는 수진이의 모습이 제게는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38살의 수진이는 수연이와 닮았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의젓하고 단정한 스타일이라면 수진이는 좀 더 자유분방하고 섹시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조차 어딘지 관능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수진이가 온 첫 주는 정말 화목했어요. 수연이도 동생이 온다는 기쁨에 며칠간은 일찍 퇴근하려 노력했거든요. 세 명이 함께 하는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형부, 언니 정말 대단해. 이렇게 힘든 일 하면서도 환자들 돌보고. 나는 언니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못 살 것 같아. 수진이가 감탄하며 말할 때마다 저도 아내에 대한 자부심이 새삼 느껴졌어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연이는 다시 예전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병원에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서 더욱 늦은 시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때로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수진이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수진이가 먼저 다가와 대화를 시작해 주더라고요. 형부, 혼자 저녁 드시기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뭐라도 해드릴게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요리 실력이 늘었거든요. 수진이가 차려주는 저녁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수연이와는 또 다른 감각의 요리였어요. 좀 더 자극적이고 진한 맛이랄까요?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수진이는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힘든 시간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전 남편의 외도, 법정 다툼, 그리고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까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수진이에게 연민과 함께 묘한 보호 본능을 느꼈습니다. 형부도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언니가 워낙 바쁘니까.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수진이는 단번에 알아차린 거였거든요. 맞아, 요즘 정말 외롭긴 하지. 수연이가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3일 연속 당직을 서는 동안 저와 수진이는 마치 부부처럼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샤워를 하고 나와 거실을 지나가는데 수건이 헐렁하게 감긴 상태였어요. 갑작스럽게 마주친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에 본 수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방울이 맺힌 어깨와 가슴골, 그리고 수건 아래로 드러난 매끈한 다리선이 제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아, 죄송해요, 형부. 급하게 나오느라. 수진이가 민망해하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수진이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이런 감정을 품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점점 더 수진이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안일을 할 때 허리를 숙이는 모습, 소파에 앉을 때 스치는 허벅지,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쇄골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자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일주일 후 수연이가 의료진 해외 연수로 5일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저와 수진이만 남게 된 거죠. 처음 이틀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 했는데 수진이가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형부,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파스타 해드릴게요. 이혼하고 나서 요리가 취미가 됐거든요. 수진이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그날 저녁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크림 파스타는 레스토랑 못지않게 맛있었고 와인까지 곁들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촛불까지 켜놓고 먹는 저녁이 마치 데이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형부, 언니랑 언제 이렇게 로맨틱하게 식사해 본 적 있어요?
수진이가 와인을 마시며 물어보자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오늘은 제가 언니 역할 할게요.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제 잔에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는데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몇 잔의 와인이 오간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고른 멜로 영화였는데 침대에서 벌어지는 농밀한 장면이 나오자 둘 다 어색해졌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바꾸려 했는데 수진이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괜찮아요, 형부. 우리 다 성인인데 뭘. 수진이의 손길이 제 팔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심장이 미칠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 속 남녀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수진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면서 균형을 잃고 제 쪽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수진이를 붙잡았는데 그 순간 수진이의 몸이 제 품에 완전히 안겼습니다. 뜨거운 체온과 은은한 샴푸 향기, 그리고 제 가슴에 밀착된 수진이의 풍만한 곡선. 몇 초간 이어진 그 포옹은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수진이도 제게서 바로 떨어지지 않고 잠시 그대로 있었어요. 죄송해요, 형부. 와인을 너무 마신 것 같아요. 수진이가 떨어지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사과보다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온몸이 화끈거렸고 수진이에 대한 금기된 상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잠들어 있을 수진이 생각에 제 마음은 점점 위험한 선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수연이의 해외 연수 3일째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진이도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47살 중년 남성인 제게는 생리적 욕구라는 게 있었어요. 수연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몇 달째, 그리고 수진이와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묘한 긴장감까지 더해져 제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컴퓨터를 켰어요. 이어폰을 끼고 평소 즐겨 찾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자극적인 영상들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제 욕망을 일깨웠어요.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가 현실의 모든 것을 차단하며 저를 다른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몇 달간 참아왔던 갈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문이 잠겨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제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이어폰 속 소리에 완전히 몰입한 채 저는 모든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끽. 등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어폰을 벗고 나서야 깨달았죠. 심장이 가슴을 뚫고 바닥까지 추락하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닐 거야. 제발 아닐 거야. 현실을 부정하며 뻣뻣하게 굳은 목을 마치 녹슨 기계처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활짝 열린 문틈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 수진이를. 형부. 수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모니터에서는 여전히 민망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저는 바지를 내린 추하고 꼴사나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수진이가 들어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거였어요. 아, 수진아.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혀가 마비되어 제대로 된 단어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온몸이 불타는 듯한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부, 언니가 계약 서류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는 황급히 옷을 정리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마우스도 잡기 힘들었어요. 몇 분 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47살 어른이 이렇게 창피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형부 괜찮아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결혼 생활 해봐서 아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언니가 워낙 바쁘시고 형부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진이의 이해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제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더 조심할게. 저는 진심을 다해 사과했어요. 형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우리 다 어른이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수진이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성숙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수치심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진이의 그 이해하는 눈빛이 자꾸 떠오른다는 것이었어요. 그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시선이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마주친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눈을 피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먼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부, 커피 드실래요? 제가 내려드릴게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단순히 철없는 처제가 아니라 인생의 쓴맛을 알고 남자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성숙한 여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저는 점점 더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하루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 했고 수진이도 평소보다 조용히 지냈어요.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둘 다 각자 방에서 간단히 때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먼저 나서서 제 방문을 두드리며 치킨이나 시켜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망설였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30분 후 거실 테이블 위에는 후라이드 치킨과 차가운 맥주 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캔을 따서 제게 건네주며 어젯밤 일은 그냥 잊어버리자고 말했어요. 첫 번째 맥주는 서먹하게 마셨지만 두 번째부터는 분위기가 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치킨도 맛있고 맥주의 시원함이 긴장을 조금씩 해소시켜 주었어요. 세 번째 맥주를 따르면서 수진이가 솔직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혼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다고, 결혼 생활할 때도 남편이 출장 가면 외로워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여자라고 해서 그런 욕구가 없는 건 아니라면서 우리 다 어른이니까 숨기고 어색해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솔직함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거든요. 형부도 언니가 바쁘니까 얼마나 외로웠겠냐며 제 마음을 헤아려 주더라고요. 맥주가 더해지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이 자신을 여자로 안 봤다고,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다고 했습니다. 밤에 손 한 번 잡아주지도 않고 스킨십도 의무적으로만 했다면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래서 더 이해가 된다고, 형부 같은 분이 어떤 마음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외로운 거 정말 견디기 힘들다면서 제 눈을 바라봤어요. 저도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는데 이렇게 소원해지니까 뭔가 내 인생이 텅 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47살이면 아직 젊은 나이라며 이런 감정 갖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제 손등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몇 캔의 맥주가 더 오간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가까이 앉게 되었고 수진이의 체온이 제게 전해져 왔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던 것 같다고 수진이가 제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했을 때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술기운과 함께 뭔가 위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멈출 힘이 없었습니다. 맥주와 외로움, 그리고 그녀의 따뜻함이 제 마지막 이성까지 흐려놓고 있었거든요. 맥주를 6캔째 마시고 있던 수진이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형부, 토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간신히 말을 꺼내며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수진이를 부축했어요. 화장실로 가자. 저는 수진이의 허리를 감싸 안고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게 완전히 의지한 채 비틀거렸고 얇은 티셔츠를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이 제 팔에 뜨겁게 느껴졌어요. 화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지러워하며 제 팔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좀 쉬고 싶어요. 수진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그녀를 부축해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수진이의 부드러운 허리와 옆구리의 감촉이 제 손바닥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져 왔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수진이를 앉혀놓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어지러워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달아오른 그녀의 하얀 목덜미가 침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형부, 옷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가 봐요. 수진이가 말하며 자신의 티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그녀의 하얀 쇄골과 그 아래로 드러나는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등 좀 문질러 주실래요? 너무 답답해요. 수진이의 부탁에 저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등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자 헐렁해진 티셔츠 사이로 매끈한 등라인과 어깨의 곡선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조심스럽게 수진이의 등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살결이 제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은은한 샴푸 향기와 여성 특유의 달콤한 채취가 제 코끝을 간지러뜨렸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주세요. 수진이의 작은 신음 같은 목소리가 침실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와 등을 마사지해 주었어요. 수진이는 점점 더 몸의 긴장을 풀며 제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어느 순간 수진이가 완전히 앞으로 기울어지며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허벅지에 닿는 감촉이 말할 수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헐렁해진 옷 사이로 그녀의 가슴골이 살짝 보였고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형부.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술기운에 촉촉해진 그녀의 눈동자가 간절하면서도 어딘지 유혹적으로 느껴졌어요. 제 손은 여전히 그녀의 등에 머물러 있었고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제 쪽으로 넘어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받아 안았는데 그 순간 수진이의 몸이 완전히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제 가슴에 스며들며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몇 초간 이어진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부드러운 곡선과 따뜻한 체온,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여성의 향기가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어요. 수진이도 제게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목에 팔을 감으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얇은 티셔츠를 통해 느껴지는 부드러운 살결과 탄력이 제 마지막 이성까지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그녀의 촉촉한 눈동자가 간절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수진이는 작은 신음을 흘리며 제게 더욱 몸을 맡겼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술기운과 외로움 그리고 억눌렸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우리는 서로를 간절히 원했어요. 조심스럽게 그녀의 남은 옷을 벗겨내며 38세 여성의 성숙한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수진이의 하얀 피부는 달빛처럼 부드러웠고 이혼 후에도 여전히 탄력을 잃지 않은 그녀의 몸매는 그 어떤 젊은 여성보다 관능적이었어요.
제 손길에 반응하는 그녀의 모습과 작은 신음들이 제 안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술기운과 함께 흐릿해졌어요. 마치 뜨거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뜨거운 입맞춤, 서로의 몸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황홀한 순간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와 다른 침대의 감촉과 향기 때문이었어요. 눈을 뜨자 수진이의 방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깊이 잠든 수진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는 술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만 흐트러진 침대와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이 그 밤의 격렬함을 무언으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저와 수진이는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말을 걸어야 할 일이 생겨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그날 밤의 일이 무거운 침묵의 벽을 우리 사이에 세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병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또다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연수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다시 연일 당직과 야근을 반복하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저와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기는커녕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연이가 또 당직으로 나간 후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우리 그날 밤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피하고 싶었던 대화였지만 언젠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실수였다고, 우리 둘 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도감과 함께 뭔가 허전한 기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실수였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둘 다 그날 밤 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대답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아쉬움 같은 것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의 일을 공식적으로 실수로 규정하고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정리했어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향기, 그리고 그 밤에 황홀했던 순간들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수진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고 우연히 손이 스칠 때마다 전기 같은 감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역시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재빨리 시선을 돌리는 모습에서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수연이가 사흘째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수진이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보니 수진이가 침대에 앉아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저는 수진이의 눈동자에서 그날 밤과 같은 간절함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연 우리가 그날 밤을 정말 실수로만 치부하고 영원히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다시 그 위험한 선을 넘게 될까요?
수연이는 여전히 바쁜 일상에 쫓기며 집을 비우고 있고 수진이는 아직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해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저는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어요. 47살의 중년 남자가 된 제가 처제와의 이 금기된 감정을 과연 끝까지 억누르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까요? 수진이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정말 그 모든 것을 실수로만 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